안녕하세요. 전문가 영업을 지향하는 채널 전문가영업TV의 박주민입니다. 오늘 저는 성과나지 않는 영업조직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 또 개인사업을 하는 약 25년 동안 실무자로서 또 관리자로서 때로는 직원을 채용해서 직접 운영했던 경영자로서 체험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한번 오늘 내용을 추려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좀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한 장의 그림을 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성능이 좋아 보이는 자동차의 엔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엔진에 때가 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관리는 안 되고 방치되자 자동차의 성능은 그렇죠,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와 같이 엔진의 때와 같은 것이 우리 영업조직에도 팽배했을 때 그 영업조직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조직의 성과와 성장을 방해하는 엔진의 때와 같은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제가 준비한 답변은 바로 현상유지 마인드입니다. 사실 이 현상유지 마인드가 잘 생각해보면 크게 문제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영업조직에게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한번 까놓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기업 내부 조직으로 들어가 보면 다양한 부서가 있죠. 네, 뭐 생산을 하는 생산부서, 품질을 관리하는 품질관리부서, 또 스텝부서 조직으로 들어가 보면 뭐 구매를 담당하는 구매부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서들이 그달의 목표를 좀 달성을 좀 못했다고 해서 어떤 KPI를 달성을 못했다고 해서 회사의 존립 자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업조직이 현상유지 마인드에 갇혀서 그달의 영업 목표를 그저 그런 수준으로 마감을 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 영업조직의 미래는 없고 더 나아가서 회사의 성패에도 굉장히 크나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업은요, 이번 달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 달, 다다음 달, 심지어는 올해 연말까지도 있을 다양한 영업 실적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림을 미리 그리고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업 조직들이 현상 유지 마인드에 갇혀 있다 보니까 평상시에 고객을 발굴을 하고 컨택하는 노력들을 상당히 게을리한다는 점, 저는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영업 조직의 성과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선정된 이야기가 바로 현상 유지 마인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가격과 제품 탓하는 영업대표가 많은 조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영업 활동을 하다 보면 경쟁사한테 밀려서 실주를 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관리자가 영업대표에게 실주의 원인을 물어보면 열의 군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격이 밀려서, 제품력이 딸려서. 네, 일견 들어보면 일리 있는 말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영업대표의 비겁한 변명처럼 들립니다. 사실 가격만 가지고 영업을 할 것 같으면 영업대표가 필요할까요? 그저 제조팀의 견적서만 발행하는 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업대표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두가 가격 경쟁력이 안 돼서 우리가 실주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잘 찾아 들어가 보면요, 가격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사전 영업 활동에서 유의미한 영업 정보를 획득하지 못한 결과가 가격 경쟁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가격보다도 고객의 필요와 고통 포인트를 찾아서 가치 영업을 할 수 있을 때, 그때에는 주어진 가격 이상의 부가가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탁월한 영업 대표의 자질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제품은 어떻습니까? 경쟁사에 비해서 특정한 스펙이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든지 어떤 옵션이 부족하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물론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거하면 우리 제품이 분명히 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영업대표가 그러한 사항만 가지고 영업 활동을 할 것 같으면 빨리 그 해당 경쟁사로 이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영업은요, 고객의 인식을 바꾸는 싸움입니다.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만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떠한 측면에서 우리의 특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에게 가치 소구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영업대표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바로 이와 같은 가격과 제품 탓만 하는 영업대표가 많은 조직이야말로 저는 미래가 없는 영업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되겠는데요. 바로 신규 고객 발굴 영업이 게으른 조직이 되겠습니다. 신규 고객 발굴 영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현상유지 마인드와 바로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현상유지 마인드를 척결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특효약은 바로 영업 조직 내에 끊임없는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문화를 체화시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영업 조직들이 신규 고객 발굴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잘 인식하면서도 실전에서 그것을 꾸준하게 적용하고 운영하는 영업 조직이 많지 않음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요소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신규 고객 발굴 영업이 어렵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신규 고객 발굴 영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마케팅과 세일즈가 발달한 미국에서는요, 이 신규 고객 발굴 영업이 전체 영업 프로세스에서 약 65%의 중요도를 차지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업은 결국 어떻게 고객을 창출하느냐가 핵심적인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일에 우리의 고객들이 어느 날 다 떠나간다라고 상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새로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근원이 어딘가요? 결국은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는 데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인 것이죠.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고객 발굴 영업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영업 프로세스를 크게 7단계로 보통 나누어 보거든요. 이때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 앞에 1, 2, 3단계에 몰려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객을 발굴하고 조사하고 컨택하는 이 1, 2, 3단계를 묶어서 프로스펙팅 역량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신규 고객을 발굴하는 역량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프로스펙팅 역량을 저는 우리식의 표현으로 농사꾼 역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사꾼 역량은 뭐죠? 그렇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봄부터 끊임없이 곡식을 가꾸고 관리하고 또 제초제를 뿌리고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꾸준히 이행됐을 때 우리가 가을에 가서 추수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프로스펙팅 역량, 농사꾼 역량을 배양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교육 훈련하는 문화가 조직 내에 체화되지 않게 되면 저는 그 영업 조직의 미래가 저는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영업의 파이프라인으로 관리되어졌을 때 성과가 나는 영업 조직으로 끊임없이 성장 발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크게 세 가지의 특징들, 성과 나지 않는 영업 조직의 특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꾸어 말하면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잘 실천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면 성과가 나는 조직으로 바꾸어 볼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 바로 이 세 가지 요소들을 꼭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영업 조직 혹은 내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영업 액티비티에서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한번 검토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